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희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는데 이렇게 먼저 소상공인한테 찾아주시고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저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수락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는 카페 오픈한 지 지금 7년 차 되고 있고요. 코로나 이전에는 직원이 저 포함해서 4명 돌렸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좀 격화되면서 현재 저 포함해서 2명 총 인원 감축되었고요. 코로나 이후에 저희 주변에 카페가 또 더 생겨서 그래요? 네, 코로나 와중에도 더 생겨서 여러 가지 경제적 타격이 좀 심한 편입니다. 비탄감이란 것 자체가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되게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, 저도 대출을 받았고 대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, 또 한편으로 또 극한의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정책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인데, 이게 대출을 받아서 뭐 주식 같은 데 투자를 해서 날리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생계형 분들도 계신데 그걸 얼마만큼 곤란해서 적재적소에 딱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,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. 좀 비탄감이라기보다 예전에 있던 그 코로나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다른 뭐 세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전반적인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좀 정책을 바꿨으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. 아직 지금 뭐 이게 빚을 어느 정도 탕감할지, 또 어떻게 이게 다른 대출로 전환해 줄지,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큰 틀의 얼개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 더 손을 봐야 될 거예요. 아마 다다음 달쯤 돼야 최종적인 구체적 안이 나올 텐데요. 이제 우리 최 대표님 생각하신 것처럼 실제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, 그래서 빚을 갚아 나가고 있는 사람은 혜택이 별로 없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극한 상황에 몰려서 도저히 대책이 없는,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분들, 그런 분들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면 그분들에게 영구히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되니까,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하고 실제 부채의 정도를 맞춰서 남아있는 재산이 있으면 그걸 갚는 걸 전제로 해야 되는 것이지, 재산이 있지만 힘든다고 해서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방식은 당연히 안 될 거라고 봐요. 어쨌든 국민을 좀 더 설득하는 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제 고민은 이런 거죠. 나라의 빚은 자꾸 늘어나고, 늘어나는 빚을 줄이지 않고는 감당이 안 되는데, 한꺼번에 줄이면 충격이 워낙 크니까, 그래서 전체 예산은 줄이지만 결국 국가 부채는 또 더 이상 줄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고민들이 있는 거죠.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어쨌든 경제가 좀 살아나야 된다. 뭐 예전에 대표님 포함해서 4명이 지금 일했던 곳이잖아요, 그죠? 근데 지금 대표님 포함해 2명으로 줄었다는 건 그만큼 코로나가 코로나지만 경제 전체가 위축되어 있다는 것이고, 인플레가 계속 그러면 값을 올릴 수도 없고 안 올릴 수도 없고, 올리면 손님도 더 줄어들고 안 올리면 이 마진을 확보할 수가 없고, 그런 고민들이 있잖아요. 결국 경제가 선순환되게 하는 것이 해결책이다. 이게 다시 회복되는데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다. 한 5년 뭐 더 이상 걸릴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2, 3년 이상의 기간을 걸려야 이게 상승 곡선을 탈 수 있다고 봐서, 당분간은 굉장히 힘든 기간이 어쩌면 내년까지도 계속될 것 같아요. 근데 우리 목표는 내년 후반기부터는 좋아지는 곡선으로 타고 올라가야 된다. 그래 되면 뭐 재난지원금 이런 것 걱정할 게 아니고 여기서 자체에서 수입이 들어가, 지금은 좀 많이 힘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같이 이 어려운 국면을 허리띠 졸라매고 한번 고통의 분담을 통해서 극복해보자, 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일단 저희가 오픈 때보다 지금 최저임금이 거의 2배가 되었는데요. 저희가 최저임금 매번 오를 때마다 그 금액, 저희가 파는 물건이나 그런 것들의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, 결국에는 이게 최저임금이 올라갈수록 첫 번째는 인원 감축, 그 다음에는 뭐 다른 업장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라든지 그런 자동화, 그럼 결국에는 카페나 뭐 음식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고용하는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.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일자리가 없어지고, 저희가 또한 여기서 뭐 최저임금 외에 또 주유수당 이런 걸 포함하고 4대 보험 같은 거 넣으면은 그냥
눈에 보이는 것 외에도 금액이 엄청 많이 들어가서 이게 너무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당연히 올리는 건 맞지만 이게 무리하게 올리면 결국엔 그 인건비라든지 뭐 유통비가 모두 전반적으로 상승돼서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또 공급해주는 그런 자재나 그런 원자재 식재료 같은 것들이 또 올라서 결국엔 저희도 또 물가를 또 올리고 그러면 또 일하는 입장에서는 월급이 올랐는데 그만큼 물가가 또 올랐기 때문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안 된다고 국민의힘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고, 물론 예전에 최저임금이 조금 낮았던 측면이 있는 건 맞아요. 그러니까 일정한 부분 올려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이렇게 급격하게 올려버리니까 그 충격을 이 소상공인들이 다 받게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반대였는데 최근에 이 최저임금 부분을 다시 좀 손을 보자.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걸 규모별로 좀 바꿔야 된다. 단계별로, 그러니까 그거별로 업종별로 차등을 둬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그걸 정리해보려고 하는데, 이 문제는 법률이에요. 법률을 고쳐야 되는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그건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. 그런 면에서 좀 민주당이 현실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.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최저임금위원회 선정할 때도 거기에 노동자 대표, 사용자 대표 들어가는데 사용자 대표라는 분들은 사실 이런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없고요. 좀 훨씬 더보다 규모가 큰 사람들이 많잖아요. 법률로도 좀 고치고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이나 이런 것도 개선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전히 저희들이 이제 법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없고 대통령도 바뀌고 정책은 바뀌었지만 그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정권이 교체되지 않은 그런 과도기적 현상이 있어요. 우리는 한결같이 규모별로 차등을 두자. 지역별로도 차등을 두자. 업종별로도 차등을 두자. 뭐 이렇게 저렇게 조금 해결해 나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경제가 안 들어가면 뭐 최저임금 문제는 사실 경제만 돌아가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, 그죠? 근본적인 것은 아예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. 그런 고민을 지금 또 하고 있어요.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교체가 됐는데 일단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뭐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뭐 인원 제한 뭐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이 걸어서 힘들었기 때문에 규제를 많이 풀어준다고 그랬는데 좀 나아진 방역을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. 이전 정부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려면은 코로나 상황에서 좀 일단 경제가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그 시민들이 좀 더 자유롭게 뭐 마스크를 좀 벗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면은. 코로나 상황은 사실 이제 뭐 정부가 어떻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. 그죠? 이게 뭐 전염병이 막 저도 사실 2번이나 걸렸어요. 두 번이나 걸렸는데 실제로 이제 뭐 지난번에 이게 그 각종 영업 제한 또 인원 제한 뭐 심지어 영업 금지까지도 했던 그런 방식으로 했던 것이 지금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비과학적이라는 생각은 들어요.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이제 방역에 약간 뭐 저기 부담은 되긴 하겠지만 어차피 이제 코로나와 함께 뭐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데요.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하에 놓여 있다. 그래서 치명적인 그 중증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관리도 하고 치료제, 백신 이렇게 계속해서 보급을 해 나가면서 저는 마스크도 벗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그런데 마스크 벗고 불행하게 사느냐, 마스크 벗고 행복하게 사느냐 뭐 이런 차이도 있는 거죠. 가치관의 문제인데 저는 이제는 조만간 마스크 벗도록 하는 그런 조치도 좀 필요하다. 저희는 이제 좀 너무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매일매일 뉴스에서 확진자 몇 명이다 이런 것들이 너무 피로감도 하고 향후에 그 마스크를 좀 벗고 수치나 그런 것들을 좀 제외시키고 좀 자유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좀 그런 게 궁금합니다. 뭐 우리 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해요. 이게 뭐 숫자를 뭐 확진자 몇 명 이러니까 계속 이제 좀 불안감을 더 키워나가고 사람의 활동을 위축시키잖아요. 근데 실제로 확진자 숫자를 몇 명이나 발표한다고 특별한 의미도 있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요. 지금 이제 마스크도 벗고 그리고 뭐 확진자 수를 계속 발표하는 그것도 이제는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.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. 근데 이제 이게 방역 전문가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또 이걸 자꾸 접근하자 그러는데 물론 뭐 이 의학적으로나 또 과학적으로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행복 지수인데
아니, 마스크 보고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웃으면서 때로는 얼굴도 봐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큰 행복이잖아요. 저는 그런 것들 더 자유, 행복의 가치를 좀 더 높게 평가했으면 좋겠다.